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분석해 볼 영화는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는 뭐 딱히 스포를 주의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신과 함께에 일단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또 유명한 배우들 카메오 출연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영화에 비해서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본 영화, 주로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영화를 많이 그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나누지만, 한 번 보고 나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신의 은총으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지금 보려고 하는 신과 함께, 앞쪽이 비슷하네. 근데 그 신이 이제 다르죠. 제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일단 큰 개요 먼저 좀 그려볼게요. 저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소중함을 그려낸 영화. 지금은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갑자기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처럼 이제 느껴질 거고, 그 재밌죠. 일단 연기력들도 좋고, 그리고 거기 연기 잘한다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유명 배우들 많이 나오지만은, 신인 배우 그때 당시로, 지금 뭐 또 다른 저희 많이 할지도 모르지, 동생이, 저 이름은 다 모르니까 그냥 형 동생으로 할게요. 동생이 연기력이, 와, 신인이 아닐지도 모르지,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영화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는, 제가 지금 이거 단출 저기 하느라고 나온지 모르는데, 동생의 연기가 상당했어요. 상당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는 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다고 저는 봐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됐고, 그리고 어떤 바램이 들어가 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바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들어간 거는 사후니까 사후 세계 들어가 있지. 근데 그 사후 세계가 우리가 요 조선 땅에 살면서 사후 세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세계, 즉 끝판왕이 염라대왕이고 뭐 그런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식 무속이 가지고 있던, 고대부터 현대까지도 어쩌면은 영향을 주고, 현대까지 영향을 주니까는 이 막 정치인들이라든지 굿도 하고, 또 풍수 지리를 넘어선 풍수 도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남동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애초에 청동방을 흔들고 막 하던 그게 무시무시하게 흡수력이 좋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은,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한중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퍼진 데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그 무속적인, 결국 기복신앙으로 변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네, 근데 그 세계관,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세계관 플러스 독특한 세계관, 그건 제가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갈 거예요. 플러스 재판이에요. 재판, 사후의 재판. 왜냐면은 현실 사회에서는 제가 예전에 도척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하나의 뭐 얘기를 이렇게 혼자서 브이로그를 남긴 적이 있는데 올리지는 않았고, 그 예전에 그 수술 실패를 하고 이제 그럴 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실제 문제거든요. 현실 사회의 문제고. 근데 그러한 재판이 사후 세계와 재판의 결합으로, 즉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고, 그리고 무려 7심을 하죠. 염라대왕까지 가는 거예요. 앞쪽에 1, 2, 3, 4, 5, 6 그거는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계관,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한 좀 전통적인 전통이 흡수한 어떤 사후 세계관 플러스 아주 현대적인 재판 절차,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법률 용어들이 꽤 나오죠. 뭐 어떤 게 나오지? 뭐 하여튼 뭐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렇게 막 뭐 송치하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나? 그 뭐 한 다음에 또 저 어떻게 기각되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몇 개 영화 평론에서 다뤘던 거, 그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신의 은총으로 해서 다뤘던 선과 악의 문제. 저는 이제 선악 이런 것이 아니라 선행 악행은 있다. 그리고 신의 은총으로 해서는 현실에서 어렵게 싸워나가는 진실의 소리, 라파를 리베레,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3부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미는 더럽게 없겠지, 그러니까. 하지만 다른 영화, 그 나머지 두 영화에 비해서 이제 이거가 그래도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영화고, 세계관부터가 일단 그 좀 들어가면은 재미있어요. 왜냐면은 사후 세계가, 우리나라가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느 나라나 사실은 그 종교 안에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믿는 바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무속에서부터 더 씌어오는 여러 가지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그 다음 크리스트교가 됐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죽으면은 어떻게 안타깝지만은 혼백이 흩어지고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신앙이 있는 분들, 이제 사후에 윤회가 됐건 심판이 됐건 해탈이 됐건 이런 것들을 그 하시는 분들도 다 허망하게 이제 죽으면은 다 모든 것과 이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솔직히. 저는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스타더스트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선악의 문제, 그리고 바로잡음의 문제, 이런 게 남아있어요. 도척의 문제가 바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불도 다 뭔가 장치가 있죠. 도가에도 공과격 같은 게 있고, 유가에 불가에는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그쪽 힌두쿠시 아래쪽은 그 윤회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힌두권은. 그리고 이제 아랍의
유럽에서 발흥한 아브라함익 종교에서는 사후의 심판, 뭐 이집트에서부터 뭐 유럽까지 서유럽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 똑같죠. 사후의 심판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혼백이 그냥 흩어지고 사대봉사 정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박석김 돌아갈 때 김으로 이제 딱 그 왕권이 강화가 되잖아요. 거기만 유일하게 5대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4대 봉사예요. 4대 봉사.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억에 상할머니 상할아버지 중에 한두 분 이렇게 기억나는, 그러니까 4대까지는 애들 때 기억이 좀 있어. 두꺼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던 상할머니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상할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걸크러쉬한 분이었어. 딱 그때 당시 할머니들은 이렇게 담배도 많이 하시고 하는 또 그런 또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카리스마가 딱 있어가지고, 제가 터미네이터에서 말했던 그 삼촌, 그 삼촌한테 몰래 영양갱,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 우리는 증손자이지만 자기 손자가 더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안 걸리게 영양갱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4대 봉사, 4대 봉사.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또,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한 4대 정도 혼이랑 백이랑 흩어지는 정도. 그러나 또 극락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이런 거, 윤회가 있거나 이런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이런 것도. 왜냐면은 현실에서 아주 공정하고 이렇게 모든 게 잡히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고, 지금 현대에도 그렇죠. 현대에도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바로 잡으려면은 굉장히 그 많은 소스를 뺏기게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일단은 사후 심판이 있고 7심까지 가는 거예요. 3심제가 아니라 7심까지 가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염라대왕. 나머지는 이제 이 원래 그 원작자는 아마 만화로 이제 그걸 했고, 그다음 또 각색을 한 게 그 이제 영화 감독이 이제 했죠. 뭐 아주 빼어난 그 상상력과 구성 능력을 가진 분들인데, 이 원작자가 아마도 모르겠어. 그 사람의 의도는 내가 모르지.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뭔가를 창작을 해낸다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처리가 사후에라도 돼야 되잖아. 난 그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맨 뒤에 해석할 것은 뭔가 소망이 담겨 있고, 또 사람과 섭리에 대한 또 신뢰나 믿음 같은 게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맨 나중에는 해석을 할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말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세계관은 되게 복합적이지만은 잘 따지고 보면은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도의 세계관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인도의 세계관이 불교 이외의 것은 우리한테 바닥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민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구석구석, 세계관 구석구석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바로 염라대왕이 이 인도에 있었던 시스템, 그거를 3계 6도라고 하죠. 그건 제가 그 3계 6도, 그리고 뭐 개정의 사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가 있고, 그 다음 색계, 색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수행하는 무색계. 무색계는 이제 그 아주 극한의 뭐 선정주의, 그 계속 닦는 거지. 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때. 오히려 그 무색계가 아닌 색계에서 청해상수, 윗바사나, 사마티 이런 게 거기 색계의 사천에서 이루어진다. 각 개마다 막 하늘들이 있어. 1천, 2천, 3천, 4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여기에도 육도라고 하는 육도윤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에는 대바도 있고 아수라 백작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각각에 다 그 계열이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도에 이전부터 조금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를테면은 세친, 세친 같은 천재가 바수반두, 세친. 그러니까 우리 나가르주나 나오기 조금 전에 아비달마도 하고 그 다음에 유식도 하고 했던 그 그랜드슬럼 달성한 그분이 또 잘 정리를 했죠. 왜냐면은 정리되기 전에는 좀 이게 좀 막 좀 뭐라고 하면 될까 복잡하고 막 하거든. 근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뭐 진짜 천재지 그런 사람은. 뭐 용수보살도 나가르주나도 당연히 천재적인 그런 걸로 이제 그걸 했지만은 어쨌든 더 시스템적으로 한 거는 세친이에요. 바스반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선생님이 했던 것은 세친이 이제 바로 뭐 그 우리가 원효대사라든지 의상대사가 배우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삼장법사가 가져온 그거를 배우려고 했는데 삼장법사가 가져온 게 바로 세친 그거예요. 그거를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친이 그렇게 그랜드슬럼을 하는 또 거기에 또 한 명의 그 천재인 나가르주나가 이제 우리 그 삼국시대 고구려의 승랑 스님이 바로 그 삼론종 그 공과 관련된 그거를 또 아시아에서 아주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원효대사도 아주 활약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한자나 범어 문명권에서 활약을 했던 두 분 뽑으라면 승랑 대사하고 원효 대사가 될 거예요. 근데 각각 조금 배워온 게 달라. 그때 당시에 더 뭐라고 하면 될까?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학문을 전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그때까지도 아직 물리나 화학 이런 게 굉장히 뭔가 매력이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에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의학 그렇게 되잖아요. 의대 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예, 또 시간이 또 지나고 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BT에 관련된 게 이제 쫙 그 또 그렇게 되겠죠. 그 변화 양상이 있는 거야. 근데 와 앞쪽에 설명이 너무 지금 이거저거 하고 있나? 바로 거기에 나오는 세계관 그게 사후심판을 받는 그 곳 그리고 그 시스템 그것의 구성 요소들이 사실은 다 불교에 이렇게 좀 묻어서 온 인도적인 시스템 그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것도 참 고문명이고 이집트처럼 안 그래도 이집트 거를 제가 남겼더니 파키스탄 친구가 모헨조다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당연히 오래된 문명이고 미스테리아 문명이지 하고 이렇게 썼는데
모헨조다로 하면은 이제 인더스 강인데 내가 이 밑에 쪽을 말을 해야 되는데 펀자브를 얘기를 했어. 인더스 강이 펀자브에서 이렇게 5갈래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서 바로 정정을 해주더라고. 아니라고, 이 밑에 지방이라고. 그래서 아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집트 편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고문명이고, 거기에서 페르시아 쪽, 그리스 로마 쪽, 그리고 또 이런 동북아 쪽으로 많은 것들이 넘어와요. 저쪽으로는 종교적인 게 많이 저 선악 개념이라든지 그런 식의 게 넘어가고, 이쪽으로는 불교를 따라서 묻어온 막 염라대왕이 있고 막 한 그런 세상이야. 저승사자가 있고, 차사라고 하죠. 거기서 세 사람이 하정우랑 뭐 누구랑 나오잖아요. 근데 자, 20분 지나고 영화 얘기 나간다. 그런 세계관에서 이 유괴에서 받지 못한 걸 결국은 인과응보, 사필규정, 사후세계에서라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걸 가지고 일단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딱 갔어. 차태현이 이제 소방수였나 했는데, 예, 막 그 순직을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저승사자들이 아 지금 저 함께 가셔야 된다고.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왜 7개냐면은 77에 49 사구제를 하잖아요. 사구제가 불교 이제 그거죠. 다 불교 거기 안에 그런 인도 것들이 묻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원래 뭐 우리 그걸로는, 우리 그 저기로는 혼백이 이렇게 흩어진다 이런 거지만은, 불교적으로는 이제 7749 해서 사구제를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불교 안에 들어가 있는 힌두적인 그런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49일 동안 재판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당신은 귀인이다. 귀인. 자, 거기에서 귀인이란 표현이 나오고, 그 반대를 뭐라고 하더라? 귀인 말고 악인이라고 했나? 그 동생이 하여튼 반대잖아요. 귀인. 귀인의 반대면은 천인인데? 아니라 이제 원귀라고 했던 것 같아. 원귀. 악한 건 아닌데, 왜 악한 건 아니거든 사실. 그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자, 귀인과 원귀가 있어요. 그래서 귀인과 원귀가 이게 교차적으로 막 얽히면서 굉장히 재미지게 이렇게 얽혀 나가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야. 귀인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7번째 단계까지 가고, 그 과정에서 원기가 나타나서 별의별 짓을 막 다 하는 거야. 그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 그 배우. 젊게 보이던데. 좀 연기 경력이 있나? 모르겠네. 근데 그 악기는 뭐냐면은, 이제 7749 동안 이 원혼이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의 그 토속적인 걸로 다 묻어 들어온 그런 거란 말이죠. 유불도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불교에서 묻어 들어온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예전의 그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가적인 것도 또 불가적인 것도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나오면 막 염라대왕 나오고 막 갔다가 막 환생하고 뭐 윤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고대에 이미 불교가 넘어올 때 했던 베이스가 있어서 그게 무속과 우리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쓰인 거지. 근데 이 귀인, 이 귀인을 요 저승사자들은 데려가서 귀인은 환생을 할 수 있다. 대신에 7749 7번에 그 7심까지 가야 된다. 아, 그러냐고. 그게 차태현이죠. 그 다음에 신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원기인데, 이 원기가 중간에 굉장히 해방을 많이 하고, 정말 막 무시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진짜 이제 CG의 시대가 와가지고 터미네이터랑 다른 CG가 나오지. 참 그 영화를 저는 그 만화 그거를 읽지 않고 줄거리만 알거든요. 그 원작에 대한 거. 근데 영화는 이제 봤으니까 딱 한 번 봤지만 기억에 남아. 그 원기가 하도 막 지랄 발광을 하니까는 이 저승사자들이 그것도 저지해야 되고 막 일이 복잡해지는 거야.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들 이제 법조인들이잖아. 법조인이나 수사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그 법률 다루는 사람들 일이 복잡해지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빨리 원기를 어떻게 좀 해야 돼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하면서 재판도 이렇게 가는데 재판을 갈 때 이 사람들의 입장이 뭐 변호사일 수도 있고 또 검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각각 짱들 염라대왕을 비롯한 각각 짱들이 판사일 수도 있고 그들이 검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재판 과정이랑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그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이랑 비슷하게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바로 잡히지 않은 진실은 사후 세계에서 잡혀야 된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한 개 한 개 양파 껍질처럼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요 뒤로 가면 제 해석이 좀 들어갑니다. 막상 보니까는 귀인은 귀인이 아니고 악귀는 악귀가 아니었어. 귀인은 알고 보니 동생을 개패듯이 패고 막 그런 그 증빙 자료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지.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반전에 반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눈물 콧물 시큰하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다른 게 좀 보였어요. 이게 재판은 증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요 사람들 좀 이 그 저승사자들도 이 생각이랑 좀 다르네. 이 귀는 당연히 환생할 줄 알았더니만은. 그리고 원귀 어떤 동생은 어떻게 됐냐면은 뭐 보총가를 이렇게 쓰다가 그 한 어리버리한 그 이제 후임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쏴가지고 총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고위 간부가 왔고 사고는 났어. 어떡하지? 하는데 요 둘이 그 동생은 나름대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문관 같은 애들이 있잖아, 한 명씩. 그런 애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챙기면 동생이 오히려 따뜻해. 형은 막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동생은 생각보다 따뜻해. 그 악귀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했거든. 그 저승사자들이 걔를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막 하면서 걔가 막 이상하게 막 나오잖아. 막 날아다니고 커졌다가 작아졌다 막 힘도 세고.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나쁜 애가 아니야. 악귀가 아니야. 귀인보다도 착한 것 같아. 진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은 그 상태에서 이 막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싫으니까 요 둘이 쌍놈 새끼들이 생매장을 해버린 거야. 그 동생을. 살아있는데.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걸 봤거든.
근데 생매장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 원귀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에서 막 구태주고 하는 게 그런 거랑 소통하면서 떠나보내게 해주고 뭐 이런 그런 나름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기능이었겠죠. 저는 그런 거 절, 아니 그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기재로서 그 바라보고 하지만은 저는 음, 물리학적 세계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 엄청 뜯어내고 막 정치인들도 막 그거 하고 그런 게 나는 이제 문제라는 거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딱 재정 일치 시대가 아니니까는 딱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나 합리적인 판단 추론으로 해야지.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는 뭐 신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인정을 하고 섭리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고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 그려낸 게 따뜻하고 소망이 담겨 있고 실제 현실은 따뜻하지 않고 절망스럽기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 형은 알고 보니 막 나쁜 짓을 많이 했네.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재판 과정이 7번을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넘어와. 막 진짜 뭐 위기도 있고 막 동생 그거 하려고 뭐 처리하려고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막 뭐 수사관 법조인들이 막 엄청 바빴지. 그 둘레 관련된 그거를 이제 어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맞추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6번째까지 이제 어떻게 갔어. 그거는 이제 영화를 다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게 보이죠. 잠깐만 그 재판 전인지 아닌지 그 잘 모르겠네. 좀 생각이 안 나네. 인상적인 장면이 그 중에서 어리버리했던 그 고문관 있잖아. 걔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야 사실. 생매장을 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택하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동생이 생매장 당했던 동생이 그거를 막 안 된다고 막 그걸 막 막았던가 하잖아요. 동생이 따뜻한 애였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생매장을 했던 그 어리버리도 자기를 뉘우쳤었고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생에 대한 그 재판 과정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양상이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의 진실이 이제 더 막막해지는 거야. 근데 마지막 재판에 가 그게 이제 염라대왕이지 끝판왕 임재범 같은 끝판왕 개인 취향입니다. 제가 임재범 제일 좋아하니까 딱 갔는데 거기가 약간 뭐를 심판하는 거냐면 천륜을 심판하는 거야. 인륜 하늘에서 받은 인륜 천륜을 심판하는 거야. 알고 보니 어머니가 장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그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맞이로서 그러니까 귀인에서 점점 좀 이상하게 나쁘게 가고 이 악귀 저 원귀는 막 지랄 발광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따뜻한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왜 그렇게 동생한테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저도 질환이 있으니까 뭐 진짜 한
1년에 몇 번씩 집 안에 또 힘들게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이 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일가족이 그냥 이 형이 다 그냥 엄마고 본인이고 다 일가족을 그냥 다 함께 그냥 죽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차태현이가. 그러니까 천륜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지. 유불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불교도 우리나라로 오면은 부모 운등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고 있었어. 여기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막 힘든 상황에서도 사실 가족들이 서로 또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딱 가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나는구나 이런 체념의 상태이고 아들이 안쓰럽기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형 차태현은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 순간 그날부로 집을 나오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 돼서, 소방관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순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연을 듣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증거인멸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동생의 사연도 형의 사연도 해서 결국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재판에서 살아남죠. 살아남고 다시 환생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지금 거의 40분을 설명했는데 40분까지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부터 해요. 앞쪽에 어떤 세계관, 사후의 재판. 왜냐면 도척이 잘 살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그게 있는 거야. 뭐 원작자건 각색자건. 그리고 사후 세계는 불교에서 묻어온 인도적인 것들이 싹 들어가 있어요. 염라대왕까지. 염라대왕이 우리 고유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 과정은 실제 경검의 수사나 재판 이런 거랑 뭐 똑같이 3심까지, 7심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거 재판주의니까 증거, 진실을 계속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귀인과 원기가 바뀌다가 맨 나중에는 거기까지 간 다음에 딱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는 그거는 몇 년 됐나?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아주 판타지 영화이고 또 조금 이렇게 심파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재밌게 봤어요. 연기력들이 좋고 또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 터미네이터 2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이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감돌던 생각인데, 그 영화는 소망을 담고 있구나. 사람에 대한 신뢰나 섭리에 대한 믿음, 이거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구나. 현실 사회에서 어떤 악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증거인멸을 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증거인멸, 한편으로는 또 아주 성스러운 어떤 제스처.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잡히죠. 고유정은 표백을 했지만은 루미놀 검사로 이태원 살인 사건도 패터슨 다 잡혔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재판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말이 나와요. 댓글도 이제 디지털 세상에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댓글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것도 살인의 죄가 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디지털 상에서 따다닥 크크크 이런 거가 폭행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에. 근데 그런 법률 개정 이전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미 예측한 거지. 디지털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 예측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거기도 크크크로 막 도배되는 그런 진짜 그 악몽 같은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생매장을 했던 사람도 굉장히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살을 택할 정도로 양심이 있었고 그 생매장을 당했지만 그 사람이 그 양심의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큰아들이 막 복싱으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고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또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뛰쳐나와서 어렵게 이제 읽어서 그렇게 공무원이 됐겠죠. 그건 다 현실의 부조리나 현실에서 실제 잘 안 되는 것을 위에서 심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에서라도 따뜻하게 결말을 낸다 이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러하죠. 대부분은 사람은 사람의 대부분은 그러하고 또 섭리의 대부분도 그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도 살다가 그런 걸 직접 혹은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 신과 함께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악행과 이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고 이런 모습이랑 달리 오히려 더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하고 아무렇지 않고 그거 참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망을 표현한 영화다. 소망을. 그 소망 안에는 생매장을 했던 사람의 변화, 메타노이아, 그리고 원기였지만은 그걸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리고 천륜을 어길 뻔했지만 거기에 대한 회한을 토해내는 그래서 근데 실제 만약에 아주 그런 심한 악행을 한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합니까?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못 느껴요. 증거인멸을 하면서 마음이 막 뭐 쿵쾅쿵쾅 한다거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소망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섭리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그려내고 있다. 40분 동안 얘기하고 제 얘기는 5분 했네요. 제가 해석한 거는 그게 그려낸 것은 섭리다.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숨겨도 진실은 어디선가 다 남게 되고 이 얘기로 그려진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최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감독이나 이 원작자의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저는 해석할 때 소망이 투영된 거다. 이 세상도 그랬으면. 우리 뭐 사후에 뭐 칠심 가구 뭐 이런 거 생각해. 그러니까 베아트리체가 그 연옥을 이렇게 저 단독이란다. 단테의 신곡 여기에서 그 연옥 가는 그런 과정처럼 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현실에 살면서 충실하고 그 뒤는 모르나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 천당이나 천국이나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충실한 게 거기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이 투영된 게 위쪽의 심판에 그려진 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아주 주관적인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